저는 지금 임신 8개월입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죠. 인공수정 시술까지 해서 어렵게 얻은 아이예요.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착상에 성공했을 때 남편 준호는 저보다 더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사실 임신 중에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설마 우리 남편이 싶었는데 말이죠.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화요일 아침에 콧노래라니. 직장인이 출근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할 일이 있나요?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 대답이 더 수상했습니다. 평소 로션도 안 바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7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하던 남편이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그날도 준호는 현관문을 나서려다 뭔가 생각난 듯 차로 향했어요. 궁금해서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차 안에서 뭔가를 꺼내 목에 두르는 거예요. 스카프였습니다. 저는 얼른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보, 서류 가방 안 가져갔어. 아, 그래? 고마워. 준호가 돌아오는 찰나 제 눈에 들어온 건 명품 스카프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싼 거였어요. 그 스카프 새 거야? 언제 샀어? 아, 이거? 부서 후배한테 선물 받았어. 차에 뒀다가 생각나서 맸지. 후배가 선배한테 40만 원이 넘는 명품 스카프를 선물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메신저를 열었더니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리님 오늘도 멋있었어요. 내일 봬요. 좋은 꿈 꾸세요. 밤 11시 반에 누가 직장 선배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까? 게다가 좋은 꿈 꾸세요라니. 이건 명백히 업무와 관련 없는 메시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더니 그 메시지는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준호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걸요. 회사에서 바람을 피우면 제가 어떻게 해요? 동호회나 모임이라면 못 나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순 없잖아요. 만삭의 몸으로 매일 밤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까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사설 조사 업체를 알게 됐어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조사해주는 곳이었죠. 남편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어디세요? 중견 제약회사예요. 보안이 엄청 철저해서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과연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기우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남편의 버릇을 고치든 그건 증거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려고요. 제 손은 불러온 배를 감싸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회사 앞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네요. 사원증 검사가 까다로워서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조사원이 묘안을 생각해냈다고 했어요. 회장님 부인을 통해 사원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회사 회장의 부인이요? 그분과 제가 무슨 연이 있다고요? 알아보니 회장님 부인께서 자선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시더라고요. 접근해 볼게요. 며칠 후 저는 그 조사원이 정말 회장 부인과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직장 내 외도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그랬더니요? 사모님께서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임시 사원증을 만들어 주셨어요. 격리부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잘 알아요. 드디어 회사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배를 쓸어내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준호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명품 스카프, 회식, 야근, 그리고 그 이상한 메시지까지.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설령 그게 저를 더 아프게 만든다 해도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랄 자격이 있으니까요. 조사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합니다. 격리부 계약직으로 배치됐어요. 격리부요? 네.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는 부서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만삭의 몸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밝혀질까요? 준호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제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이 두렵지만 동시에 간절히 알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저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밤하늘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준호가 잘못하지 않았기를, 제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조사원 민지 씨가 첫 출근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지금 회사 로비에 도착했어요. 사원증으로 출입구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민지 씨는 20대 후반의 똑 부러진 여성이었어요. 회장 부인께서 격리부 팀장에게 직접 부탁해서 임시 계약직으로 배치됐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사람들이 많네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죠. 회사 건물은 15층짜리였어요. 격리부는 12층에 있었고 준호가 일하는 영업기획팀은 10층이었습니다. 12층 도착했어요. 격리부로 들어갑니다. 민지 씨는 팀장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 배치를 받았어요. 복사며 서류 정리며 자비를 맞는 자리였죠. 일단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어요. 엄마는 지금 아빠가 나쁜 짓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단다.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구내식당에 있어요. 남편분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여직원 한 명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직원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한 2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예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웃으면서 남편분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남편분도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둘이서만 앉아 있었어요? 아니요. 같은 팀 직원들도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유독 남편분 옆자리에 딱 붙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여자 이름 알아낼 수 있어요? 주변에서 서연아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영업기획팀 사원인 것 같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지 씨는 본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격리부에서 각 부서별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거든요. 영업기획팀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요, 남편분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 영수증이 꽤 많네요. 대부분 점심 식사 비용인데 민지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왜요? 뭐가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남편분이 주말에도 법인카드를 썼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8시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요일 오후 3시에 카페.
주말에 법인카드를요? 업무 때문에 쓴 거라면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였을 텐데 혹시 누구랑 같이 간 건지 알 수 있어요? 영수증에는 2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남편분 본인 포함해서 2명이죠. 머리가 띵했습니다. 주말에 누구랑 단둘이 밥을 먹은 거죠? 더 찾아볼게요. 일단 이 영수증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카톡으로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고급 레스토랑, 프렌치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 카페. 모두 커플들이 데이트하러 가는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랑 결혼한 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어요. 임신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런 데 갈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준호는 다른 여자랑 그런 곳을 다녔던 거예요. 배가 아팠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발로 차는 것 같았어요. 민지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남편분이 복사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이랑 같이요. 복사를 둘이서 하러 갔다고요? 네, 좀 이상하죠? 복사 같은 건 보통 혼자 하는 건데 몇 분 후 민지 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둘이 복사실에서 나왔어요. 서연이가 남편분한테 계속 웃으면서 말을 걸고 남편분도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근데요, 근데요? 남편분이 메고 있는 스카프요. 서연이가 자기가 선물했다고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후배한테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둘이 비품실로 또 같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비품실에요? 네, 복사기가 고장났다면서 비품실에 있는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비품실은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죠.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둘이 거기서. 제가 슬쩍 가서 확인해 볼게요. 민지 씨는 비품실 근처까지 갔다고 했어요. 문틈으로 소리를 들었대요. 대리님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인데?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시회 있잖아요. 같이 가요. 그게 네? 안 된다고요? 대리님이 먼저 가자고 하셨잖아요. 준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대요. 민지 씨는 들킬까봐 얼른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주말에 만나자고 했다니. 그것도 전시회를 함께 가자고. 저한테는 임신했다고 어디 가자는 말도 안 하면서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민지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이 지금 퇴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뭐가 있어요? 서연이랑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둘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뒤따라가 봐요. 네,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민지 씨는 엘리베이터를 놓쳐서 계단으로 급히 내려갔대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준호와 서연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민지 씨는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준호와 서연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저녁을 먹으러 간 것 같아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조심해요. 들키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모자 쓰고 마스크 했어요. 민지 씨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준호와 서연을 관찰했어요. 둘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어요. 서연이가 와인을 주문하는 것 같은데 와인이요? 퇴근 후에 와인까지 마시면서 식사를 한다고요? 남편분이 뭐라고 말하는 게 보여요. 서연이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준호는 다른 여자랑 와인을 마시고 있다니. 잠깐만요. 서연이가 남편분한테 뭔가를 건네는 것 같아요. 뭐요? 뭘 주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작은 상자 같은 거예요. 선물 포장이 돼 있어요. 또 선물이요? 스카프에 이어 또 뭘 준 거죠? 남편분이 상자를 열어보고 있어요. 뭔가 꺼내는데 민지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뭐예요? 뭘 꺼냈어요? 지갑이요.
명품 지갑을 선물한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명품 지갑이라니. 후배가 선배한테 명품 스카프에 명품 지갑까지 선물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하지만 표정은 좋아 보여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다시 볼까요? 아니요.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준호와 서연은 1시간 정도 식사를 했대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왔죠. 둘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손을 잡진 않는데 거리가 굉장히 가깝네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하철역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계단 앞에서 멈췄어요. 그때 민지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가 남편분한테 다가가고 있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뭐해요?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민지 씨가 말했어요. 서연이가 남편분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요? 남편분이 손을 뿌리치진 않네요. 그냥 웃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국 제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준호는 서연과 뭔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회식이었어? 응. 팀 회식. 거짓말이었습니다. 팀 회식이 아니라 서연과 단둘이 만난 거였죠. 피곤하지? 씻고 자. 그래.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새로 산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 서랍에 넣는 모습,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핸드폰을 확인하며 웃는 모습.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계속 지켜볼게요. 어제 찍은 사진들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받아봤어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준호와 서연, 선물 상자를 여는 준호, 계단 앞에서 팔짱을 낀 두 사람.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준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내가 만삭인 상태에서요. 저는 배를 쓸어내리며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그리고 준호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지 씨는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매일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서연이랑 같이 식사했어요. 또요? 네. 이번엔 회사 밖 일식당으로 나갔더라고요. 법인카드로 결제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밥을 먹다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지 씨가 격리부에서 서연에 대해 알아본 결과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서연이요, 이 회사에 들어온 지 겨우 3달밖에 안 됐대요. 3달이요? 네. 그런데 신사업개발팀이라는 부서에 배치됐어요. 근데 이 팀이 뭐라는 팀인지 아무도 모르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격리부 선배들 말로는 그 팀이 생긴 지도 3달 정도밖에 안 됐대요. 회장 직속 팀이라서 업무 내용이 극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3달 전에 갑자기 생긴 팀, 그리고 그 팀에 배치된 서연. 그리고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서연 이전 직장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어디요? 나이트클럽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라니요? 네. SNS를 뒤져봤더니 서연이 예전에 클럽에서 일했던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클럽 이름도 태그돼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여자가 어떻게 제약회사 신사업 개발팀에 들어온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낙하산으로요. 민지 씨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걸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남편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가 서연을 회사에 들어오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며칠 후 민지 씨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익명 게시판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서연이랑 어떤 남자가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요. 뭐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분이 아니에요. 준호가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그 남자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체격으로 봐서는 남편분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서연은 준호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회사가 난리 났어요. 다들 서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사 게시판에는 댓글이 폭주했대요. 서연 불륜 상대가 누구지? 회사 사람 아닌가? 일은 안 하고 맨날 남자나 만나더니. 민지 씨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격리부 직원들과 점심을 먹었대요. 다들 서연 얘기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영업기획팀 여자 선배가 서연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누구요? 양수진이라는 과장이요. 남편분이랑 동기래요. 준호와 동기요? 그 양수진 과장이 계속 서연 욕을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남자들 뒤만 쫓아다닌다고요. 저는 양수진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과장님한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민지 씨는 며칠에 걸쳐 양수진과 친해졌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양수진의 입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서연이요? 제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양수진은 민지 씨에게 털어놨대요. 제가 회사에 들어온 게 석 달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신사업개발팀이 생겼거든요. 회장 직속으로요. 그게 이상한가요? 당연하죠. 우리 회사가 신사업을 한다면서 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서연이 말고는 팀원도 없고요. 그럼 서연 씨는 뭘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회사에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인터넷하고 놀다가 퇴근해요. 양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서연이가 맨날 법인카드를 쓰더라고요. 비싼 레스토랑, 카페.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랑 같이요. 누구랑요? 그게 문제예요. 처음엔 우리 팀 정준호 대리랑 자주 다니길래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 준호는 서연이를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일방적으로요. 서연이는 준호를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용이라니요? 서연이가 진짜 만나는 남자는 따로 있어요. 회사 임원급이요. 누구요? 확실하진 않은데 제 생각엔 강상무님일 것 같아요. 강상무.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강상무는 재무관리팀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법인카드 관리도 그 밑에서 하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강상무의 여자였어요. 그리고 강상무가 서연을 회사의 낙하산으로 들여온 거죠. 준호는 그걸 모르고 서연을 좋아했던 거고요. 그런데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양수진이 비웃듯 말했대요. 서연이가 준호한테 비싼 선물을 했더라고요. 명품 스카프에 지갑까지. 준호는 자기가 서연이한테 잘 보이는 줄 아는데 서연이는 그 선물들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다 했어요. 받은 남자들이 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면서요? 그것도 만삭이라고 들었는데. 양수진의 말에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대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진짜 한심하다. 아내가 배불러 있는데 회사에서 딴 여자 쫓아다니고 게다가 그 여자는 다른 남자 여자고. 양수진은 화가 나 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저를 동정하는 것 같았죠. 민지 씨는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정리하자면 남편분은 서연을 좋아하지만 서연은 강상무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남편분은 서연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준호는 실제로 바람을 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바람을 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바람을 피운 거죠. 서연에게 선물도 주고 자주 만나고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준호가 실제로 다른 여자와 육체 관계를 맺은 건 아니라니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바람을 피운 것도 충분히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강상무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어요. 서연이랑 만날 때도 쓰고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쓴 흔적이 있어요. 그건 횡령 아닌가요? 맞아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요. 경리부에서 확인해보니 액수가 상당해요.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 회사 내 비리 문제로 번진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준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주세요. 준호와 서연의 관계, 그리고 강상무의 비리까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회사에 서연이라는 여자 알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소문 다 났더라. 회사에서 바람났다고. 준호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럼 그 여자한테 왜 명품 선물을 줬어? 그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다 알아. 당신이 그 여자 쫓아다녔다는 거. 밥도 자주 먹고 주말에 만나기도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 당신은 요즘 임신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나한테 짜증도 내고.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지금 변명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배가 당겼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준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당신 알아? 그 서연이라는 여자 당신 갖고 논 거야. 다른 남자 있으면서 당신한테 선물만 받아낸 거라고. 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 진짜 남자친구는 회사 임원이야. 당신은 그냥 호구였던 거지.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준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배를 쓸어내리며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이래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기로요. 준호만 벌 받을 게 아니라 서연도 강상무도 전부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또 다른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민지 씨가 급히 전화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누군가 서연과 강상무가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강상무요? 네. 이번엔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강상무 맞아요. 게시판은 댓글로 난리가 났대요. 대박. 강상무였네. 역시 낙하산이었구나. 서연 뭐 하던 사람이야?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다는 소문 있던데? 민지 씨는 회사 분위기를 전해줬어요. 다들 수군거리고 있어요. 강상무가 회사 돈으로 서연 챙겨준 거 아니냐고요. 회사에서 조사 안 해요? 회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래요. 돌아오면 바로 조사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강상무가 남편분을 부르고 있어요. 준호를요? 네. 회의실로 들어가네요. 저는 불안했어요. 강상무가 준호를 왜 부른 걸까요? 30분 후 민지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요? 강상무가 남편분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민지 씨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강상무는 회의실에서 준호에게 말했대요. 정대리 자네가 서현 씨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네. 예? 무슨 소리세요? 서현 씨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더군. 자네가 보낸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들. 그건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이에요. 성추행 같은 건 서현 씨 말로는 자네가 계단에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던데.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강상무는 들은 척도 안 했대요. 일단 자네 대기 발령이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준호는 그날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지 씨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강상무와 서연이 짜고 친 거였어요. 서연이 남편분한테 받은 선물들 함께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만들었어요. 남편분이 자기를 스토킹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게 말이 돼요? 준호가 선물을 준 건 맞지만 강상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남편분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시선을 돌리려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가 잘못한 건 맞아요. 다른 여자를 좋아한 것도 선물을 준 것도 잘못이죠. 하지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건 너무했어요. 민지 씨 증거 확보할 수 있어요? 강상무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증거요. 이미 모았어요. 영수증 사본도 있고 사용 내역서도 있어요. 그럼 그걸 회사에 제보해요. 그런데요. 민지 씨가 망설였어요. 회장님이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강상무가 위에 사람들이랑 잘 아는 사이라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상무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회장 사모님께 연락해봐요. 사모님요. 네. 사모님께서 민지 씨를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도움을 청해보는 거예요. 민지 씨는 사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사모님은 분노했대요.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강상무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고? 네, 증거가 있습니다. 당장 회장님께 연락하겠어요. 해외에 계시지만 이 문제는 바로 처리해야 해요. 회장 사모님의 힘은 컸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급히 귀국했어요. 그리고 즉시 감사를 지시했죠. 민지 씨가 모아둔 증거들이 감사팀에 전달됐습니다. 강상무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 서연과의 관계, 그리고 서연을 낙하산으로 입사시킨 정황까지.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강상무는 지난 1년간 5천만 원 이상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서연과의 만남에만 2천만 원, 나머지는 다른 유흥업소에서 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강상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무팀 김 팀장도 연루돼 있어요. 민지 씨가 말했어요. 김 팀장이요? 네. 강상무랑 같이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법인카드를 돌려 쓴 거예요. 둘은 회사 돈으로 자기들끼리 놀아놨던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 일했던 나이트클럽도 알고 보니 강상무가 뒤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서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그 클럽 출신이에요. 강상무가 그 여자들을 챙겨주면서 관계를 맺었던 거죠. 완전히 카르텔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다니고 거기서 만난 여자들을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계속 돈을 써주는 구조였어요. 회장은 즉시 징계를 내렸습니다. 강상무와 김 팀장은 파면됐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어요. 서연도 허위 입사 경력으로 해고됐고요. 그리고 준호는 복직됐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거짓으로 밝혀졌으니까요. 민지 씨가 전화했어요. 다 끝났어요. 남편분 명예도 회복됐고 강상무도 처벌받았어요. 고생하셨어요, 민지 씨. 아니에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어요. 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 씨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민지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실은요,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강상무랑 김 팀장 다 처벌받았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민지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경리부에서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강상무와 김 팀장만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임원들도 연루돼 있어요. 서류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업본부장 기획실장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전부 같은 유흥업소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업소는 강상무가 운영하던 곳이요? 맞아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업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써도 회계 처리가 됐던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그리고요.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 업소에 투자한 사람들 명단도 찾았는데요. 누가 있는데요? 회사 임원 7명이에요. 강상무, 김 팀장 포함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업소를 운영한 거예요? 네. 회사 법인카드로 매출도 올려주고 자기들끼리 이용도 하고. 완벽한 구조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 내 카르텔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지 씨는 다음 날 회장 부인을 통해 회장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회장은 즉각 특별감사팀을 구성했어요. 외부 회계법인까지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했죠. 결과는 예상보다 더 제시도비 계속 심각했습니다. 총 12명의 임원이 연루돼 있었고 횡령 금액은 3억 원이 넘었어요. 민지 씨가 전화로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회사가 지금 완전히 뒤집혔어요. 임원 절반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네.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세요. 지난 3년간의 모든 법인카드 내역을 다 뒤지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바람을 의심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서연이요, 사실 피해자인 척하지만 완전히 공범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서연은 단순히 강상무의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흥업소의 공동 운영자였어요. 서연이 그 업소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지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접대를 했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네요? 맞아요. 강상무가 서연을 회사에 취직시킨 건 내부 정보를 빼내고 더 많은 임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어요. 서연은 신사업 개발팀에 있으면서 회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강상무에게 넘겨줬고요. 그 정보로 뭘 했는데요? 주식 거래요. 회사의 신약 개발 정보 같은 걸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 팔았어요. 이건 내부자 거래였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죠. 증권거래위원회에도 신고가 들어갔어요. 아마 전부 처벌받을 거예요. 저는 아찔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남편이 좋아했던 여자와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운이 좋았어요. 서연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들통났으니까요. 만약 더 깊이 빠졌다면 준호도 이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분 정말 조심하셨어야 했어요. 서연이 얼마나 위험한 여자였는지. 알아요. 이제 준호도 알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걸 말해줬어요. 서연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 회사 내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뻔했구나. 당신이 서연한테 더 깊이 빠졌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했을 테니까요.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요. 저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게 정리돼서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상무, 김 팀장을 포함한 9명의 임원이 구속됐어요. 횡령, 배임, 내부자 거래 혐의였죠. 서연도 공범으로 구속됐고요. 나머지 3명의 임원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회사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어요. 새로운 임원들이 들어왔고 내부 감사 시스템도 강화됐죠. 민지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아니에요. 민지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회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볼게요. 민지 씨는 격리부에서 열심히 일했고 1년 후에는 대리로 승진했어요. 양수진 과장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 와이프시죠?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알려주신 정보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김준호 대리는 운이 좋았어요. 제때 정신 차렸으니까요. 양수진은 진심으로 조언해줬어요. 부부는 서로 믿음이 중요해요.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극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응. 고생 많았어. 당신도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손을 잡아줬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어요. 이제 곧 태어날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리고 준호도 다짐한 것 같았어요. 진짜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요. 한 달 후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준호는 분만실 밖에서 울었다고 했죠.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이를 보며 저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어요. 준호의 잘못도 힘들었던 시간도 전부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했으니까요. 퇴원하던 날 회사에서 꽃바구니가 왔어요. 회장 부인이 보낸 거였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이 낳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카드에 적힌 메시지를 보며 저는 감사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민지 씨도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너무 예쁘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좋은 직장도 얻었고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양수진 과장도 들렀어요. 준호 대리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근도 안 하고 칼퇴근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집에 가서 애 봐야 한다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기뻤어요. 준호가 정말 변한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후 준호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밤에 아이가 울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당신 회사 일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집이 더 중요하지. 준호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회사도 많이 변했어요. 새로 부임한 임원들은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고 법인카드 사용도 철저히 관리됐죠. 익명 게시판도 건전해졌어요. 더 이상 불륜이나 스캔들 같은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들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소문도 없고요. 다행이네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가 좋아졌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의심이 회사 전체를 바꿔놓았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준호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됐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로요. 준호가 퇴근하면 둘이서 함께 아이를 돌봤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뭔데요? 승진 대상자에 올랐대. 과장으로. 정말요? 축하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준호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었던 거죠.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한테 정신 차리게 해줘서. 이제는 정말 철이 든 것 같네요. 응.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준호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물었어요. 그때 일 후회 안 해? 뭐요? 나를 용서한 것.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생각나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고마워. 대신 약속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해. 절대 없을 거야.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준호가 이제는 정말 변했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걸요.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줘서 고마워. 저는 몇 달 전에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지금 행복해. 아이의 첫돌이었습니다. 집에서 소박하게 돌잔치를 열었어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민지 씨도 왔고 양수진 과장도 왔어요. 아기가 정말 많이 컸네요. 그러게요. 벌써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됐어요. 준호가 아이를 돌상 앞에 앉혔습니다. 우리 딸 뭘 잡을까? 아이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청진기를 잡았어요. 오, 의사 하려나 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준호와 둘이 앉았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러게.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이제는 다 추억이에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요? 그때 서연이한테 완전히 빠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 뭐예요? 당신이야. 당신이 배 불러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이가 예쁘긴 했어. 나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진짜 사랑은 당신이랑 우리 애한테 있는 거였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응.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아이가 자는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애가 자라면 뭐라고 말해줄까? 준호가 물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양수진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시죠?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제가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어요. 와,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준호 씨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회사에서 해외 지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대요. 저는 놀랐어요. 준호가 그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다니.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물었어요. 해외 지사장 얘기 들었어요? 아, 그거? 아직 확정은 아니야. 가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랑 애랑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감동했어요. 예전에 준호라면 혼자 결정했을 텐데. 같이 생각해봐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고마워.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준호가 이제는 정말 변했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걸요.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줘서 고마워. 저는 몇 달 전에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걸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걸 함께 이겨내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보았어요.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엄마가 힘든 시간을 견뎌낸 건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거실로 돌아오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뭐해요?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참 멀리 왔다는 생각. 그러게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그래, 맞아.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앞으로도 함께 가요. 평생. 응. 평생.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악몽도 없이 불안함도 없이 그저 행복한 꿈만 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을요.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꿈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